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 남편 또는 아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사는 부부가 서로 상대 때문에 힘들어하면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혼해서 남남으로 살 게 아니라면 부부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이런 상황은 꼭 극복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배우자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나한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얼마 전 올케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올케가 하소연을 하나 하는 것입니다. 저녁을 먹다가 동생에게 이거 한번 먹어봐요 하면서 반찬 하나를 밥그릇에 올려주었는데 동생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밥 좀 편하게 먹어보자 라며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올케 입장에서는 어쩌다 한번 애정을 담아 했던 행동인데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니 많이 당황스럽고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누나이기에 동생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지요. 올케, 그건 동희 아빠가 어린 시절에 엄마가 밥 먹을 때마다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먹는 걸 강요해서 그래. 엄마가 무서워서 솔직하게 먹기 싫다는 말도 못하고 억지로 참고 먹느라 고생했거든. 엄마한테 참았던 화를 올케한테 푸는 거야.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거지. 올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마음 풀어. 그리고 엄마가 무서워서 밥도 편하게 못 먹던 어린아이 모습으로 남편을 봐줘. 만약 동생에게 어릴 때 저런 경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아내 행동에 흐뭇해하며 따뜻하게 반응했을 겁니다. 이렇게 과거의 경험은 하나의 마음 프로그램으로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동으로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리고 무의식에 억눌러 놓았던 감정을 함께 폭발시키면서 똑같은 반응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 회로이죠. 흔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며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의식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EBS 가족문제해결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본 게 생각납니다. 이른이 훌쩍 넘은 남편분이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맨날 화를 내며 엎어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런 일을 당한 아내분은 당연히 심한 우울과 불안증으로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상담을 하다 보니 남편분이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계모 밑에서 성장했는데 새엄마가 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아서 배를 고른 적이 많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남편분은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시는 맛있는 반찬이 가득한 밥상에 대한 환상과 욕구가 매우 컸는데 어린 시절 한 번도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아내의 평범한 밥상에 늘 화가 나서 엎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상처를 인지하지 못하니까요. 그냥 단출한 밥상에 화가 나서 화가 나는 대로 행동할 뿐이지요. 이런 경우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내분이 힘들어서 못 산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의식이 아닌 무의식 회로가 작동하기 때문이죠. 무의식 회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편에 있으니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 시절 포근하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 밑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성장한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이런 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부모에게 무조건 복종을 해야 했거나 심지어 부모로부터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고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에는 억누르고 참았던 다양한 부정적 감정들이 무의식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했거나
맞벌이를 하면서 제대로 자녀 양육에 신경을 못 쓴 경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물론 이런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의 상처를 잘 극복함으로써 더 성숙하고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반면에 만성적인 애정 결핍 상태에서 결혼을 한 후에 부모에게 못 받았던 사랑을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부모가 아니므로 그런 사랑을 줄 수가 없죠. 갈수록 사이가 나빠지는 부부들은 대부분 서로가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사랑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이 충족이 안 되어 실망하는 상황을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는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는 배우자에게 우울감이나 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들이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던 과거의 부정적 감정 회로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위치가 켜지면서 과거의 감정들이 표면으로 올라와서 현재의 감정과 합쳐지게 되고 엄청난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배우자와 제대로 된 대화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에너지가 세진 감정에 휩쓸리면서 감정적 공격을 서로 주고받거나 한쪽이 상대를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한쪽 배우자가 노력해서 감정적 에너지를 누르고 침착하게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해도 내면의 감정 에너지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상대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 배우자는 그 부정적 에너지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서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화를 시도했던 한쪽 배우자는 더욱더 상대에게 화가 나겠죠. 그러면서 부부 사이는 점점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제 자신을 포함해서 몇몇 다른 사람의 신뢰를 들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